네, 앞서서 엠페이즈의 이모저모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엠페이즈의 매력에 필적할 만한 한국 종목 투자 아이디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엠페이즈 앞에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한번 다뤘다가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가서 저희가 뭐 다양한 측면에서 좀 살펴봤는데 한국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오늘 좀 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의 그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태양광 안에서 이제 하나솔루션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이제 글로벌 어떤 태양광 시장 같은 경우가 약간은 좀 정체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수요 측면에서. 예. 네, 우선 뭐 특히 이제 수요도 수요지만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제 공급이 좀 과잉이라는 좀 얘기가 나와주면서 뭐 폴리실리콘이나 또 태양광, 뭐 CR 모듈 뭐 여러 가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거래량도 그렇고 뭐 크게 지금 나아지지 않은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런 좀 그 미국의 어떤 주택 시장 쪽에서의 강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특징적인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중국 경쟁 업체들보다는 약간의 시장 선점에서는 좀 우위에 있는 게 바로 하나솔루션의 저는 매력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태양전지 쪽에서의 모듈 캐파 같은 경우에도 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항상 상향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솔루션에 대한 어떤 뷰나 어떤 실적에 대한 전망 부분은 뭐 그렇게 뭐 추정치가 낮아지거나 뭐 그렇지는 않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솔루션에 대한 이 어떤 태양광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종목을 찾았을 때는 하나솔루션이 가장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충분히 1조 원까지는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어떤 태양광 어떤 모듈 쪽에서의 스프레드에 대한 우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실적에 대한 이 장기적으로 예상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솔루션이 가장 좀 그 안정적인 투자처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적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감 살아있는 안정적인 픽으로 하나솔루션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어제 44,600원에 끝났는데요. 네. 1차적인 목표가는 49,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목표가 49,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장 국내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특징주부터 함께 보시죠. KCGI가 DB하이텍을 상대로 본격적인 주주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DB하이텍의 최대 주주인 DB 시간외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DB하이텍도 시간외에서 6%대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 LED 관련주죠. 광전자 시간외에서 5%대 껑충 뒤였고요. 새만금, 양극재, 전구체, 투자수에 기대되는 백광산업 정규장에서 15% 상승 후에 시간외에서도 달력 이어갔습니다. 국내 최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썸트렌드의 고도화 추진 중인 바이브 컴퍼니도 시간외에서 4%대 올랐네요. 자, 시간외 특징주 가운데 오늘장에서 어느 종목 보면 좋을까요? 백광산업 한번 좀 봐야 될 텐데요. 어제 장중에도 상승세를 좀 크게 좀 기록했었고 네. 시간 내에서도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어제 뭐 신고가를 기록했던 부분이 오늘도 장중에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새만금 단지 내에서의 2차 전지와 관련된 그 투자에 대한 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새만금 단지 쪽에서의 가장 큰 생산 규모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백광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도 이 전고체에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새만금 단지 내에서의 투자에 가장 큰 수혜주로 이제 백광산업이 지금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그런 부분이 주가에 지금 착실히 지금 반영이 잘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는 다시 한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올해 1분기 때 실적 개선이 됐죠. 뭐 그러면서 이 어떤 2차 전지 쪽에서의 트렌드나 어떤 테마라기보다도 이런 2차 전지 쪽에서의 그런 그 실적이
그대로 지금 반영이 좀 잘 되고 있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89억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부분은 뭐 특히 이제 또 가성소다나 여러 가지 이 사업 부분 쪽에서의 그 수요가 밀접하게 관계됐을 때는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는 굉장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뭐 식품 가공이나 석유화 여러 쪽에서의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진출 부분이 저는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오히려 좀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네.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이 백광산업에 대한 좀 관심은 최근에 이런 이슈와 또 거래량과 주가의 상승세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급등세 모멘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백광산업에 대한 말씀 주셨고요.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8,450원에 끝났는데요. 뭐 1차적인 목표가는 역시 뭐 10% 정도로 해서 9,4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7,500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목표 주가보다 손절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손절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지키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백광산업 지금 목표가 9,400원, 손절가 7,5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손절가 유의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최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해외 소모품 매출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경신하고 또 영업이익률이 51%를 기록한 클래시스, 외국인 19일 연속 담았습니다. 디지털 물류 솔루션인 첼로스퀘어의 글로벌 확대 추진 중인 삼성 SDS는 13거래일째, 솔리드는 열흘째 외국인 수급 유입됐습니다. 의료 및 산업용 영상 솔루션 기업이죠. 뷰웍스는 엿새째 순매수 중입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종목 보시죠. 한국전자인증을 기관은 장장 59일째 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하는 세종메디칼 12거래일 동안 기관 사들이고 있고요. 자회사 프리시즌 바이오의 매각을 추진 중인 아이센스는 열흘째, 삼성 SDS로 최대 주주가 변경된 엠노는 엿새째, 제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 개발사인 라운테크는 닷새째 기관 순매수했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오늘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차장님? 코스모 신소재 한번 좀 볼 네. 텐데. 이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많이 가려져 있어요. 다른 양극재 업체 대비해서 이 어떤 캐파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 작으니까 양극재 기업들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 코스모 신소재도 물론 상승했습니다. 하지만은 약간의 그 시장에서의 좀 주목 많이 덜 받았었는데 하지만 이 실적의 개선세나 그리고 이 어떤 국내 배터리 3사를 꾸준하게 전부 다 고객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특히 실적의 개선세는 다른 양극재 업체 대비해서는 더 높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한번 2차 전지 업체들한테,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 업체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 때 저는 코스모 신소재를 좀 유념히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외국인의 수급도 이런 부분을 좀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그 대규모 증설을 코스모 신소재도 다른 양극재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준비를 좀 착실히 잘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 3만 톤 규모의 캐파 증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코스모 신소재는 중장기적으로 20만 톤까지도 계획을 세워주고 있어요. 뭐 그런 걸 봤을 때 이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오히려 개선율은 다른 양극재 업체 대비해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MLCC형 공정에서의 기능성 필름에 대한 주문이 이제 회복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코스모 신소재 이런 그 외국인들 특징 안에서도 좀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나흘째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말씀 주셨고요. 자, 가격 전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7만 8,700원에 끝났는데 1차적인 목표가는 19만 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원 말씀을 드릴 텐데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차피 2차 전지 업체들은 결국 다시 한번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이 세게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유효하다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19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 순매수 특징주 중에 토픽은 어느 종목일까요? 엠노를 한번 좀 봐야 될 엠노요. 텐데 네. 지금 이제 공급망 관리 시장이죠. SCM 쪽에서의 SCM도 약간의 좀 그 분야가 좀 많이 나눠지는데 특히 이제 그 SRM 어떻게 보면 SRM 쪽에서의 강자가 바로 이제 엠노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삼성 SDS가 지금 그 지분을 인수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최종 어떤 그 도착까지 하는 이 SC 쪽에서의 이 삼성 SDS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삼성 SDS가 엠노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 SCM 쪽에서는 밸류 체인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좀 최고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이 해외 쪽에서의 진출에 대한 부분을 더 염두에 두는 게 바로 이제 삼성 SDS의 지분 확보와 이거에 대한 협업이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외 쪽에서는 SCM 쪽에서의 그 시장 규모가 25조 원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이 삼성 SDS의 어떤 자본력 그리고 엠노의 어떤 기술력과 지위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분명히 효과를 좀 크게 발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실적은 내년이 더 오히려 기대가 되는 이런 특히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의 모멘텀을 봤을 때 내년 실적이 더 오히려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지분 인수와 함께 주가가 올해 뭐 3월부터 주가가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약간 좀 정체를 하는 구간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럴 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 그리고 어제 주가가 약간 좀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SES 인수로 밸류 체인에 확고한 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엠노인데요. 가격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어제 52,300원에 끝났는데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을 유지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58,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4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노의 목표가 58,000원, 손절가는 48,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급 중심으로 전날 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열일해 주신 이성웅 차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